그래서 그 중앙은행들과 40개에서 50여 개 되는 중앙은행들과 리프사는 과연 뭘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좀 확인하고자 해요. 같이 보시죠. 중요합니다. 자꾸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자들이 잘못 쓴 기사라던가 또는 정확하게는 썼지만 그냥 있는 팩트만 그대로 기사에다 막 적어갖고 날려주면은 그거 우리가 분석해야 되잖아요. 기자가 분석을 안 해주면. 그거 분석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팩트만 적어놓으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게 딱 그렇죠. 그 유럽 중앙은행이 요거 다음 달에 요거 내놓는다는데 이거 호재야 악재야?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드릴 때 중요한 게 지금 흐름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두 번째로 리프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같이 보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요거 봐야겠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오버뷰예요. 뭐 제품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엑스커런트죠, 특히. 자, 갑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참 쉬우실 거예요. 자, 요 그림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리프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요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커런트를 중앙은행에다가 설치하고 싶어 해요. 그게 리프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리얼타임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형성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되지 않으면 세틀먼트를 리얼타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인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페이먼트 없이, 그러니까 세틀먼트 자체가 페이먼트를 세틀먼트 하는 거잖아요. 셀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서로 이제 돈을 청구하던 아니면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보내던 그 각종 자료와 그 안에 포함되는 이제 KYC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죠. 그 금융기관의 뭐 고객의 계좌 같은 거, Know Your Customer 뭐 이런 것도 인증을 하잖아요. 그 계좌의 주인이나 막 이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돈을 만약에 환전해서 보내게 된다. 그랬을 때 FX 레이트, 환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걸 보낼 때 각각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보낸 시각은 언제고, 이런 각종 정보들이 에디션 돼갖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페이먼트 처리하잖아요. 그걸 처리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돈을 누가 얼마큼 받고 또는 요구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컨펌이 되면 실제로 돈을 움직여야겠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세틀먼트라고 한다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리프사의 얼티밋 골,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세틀먼트를 리얼타임으로 하는 건데 뭐를 써서? 바로 XRP를 써서예요. 리프사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돼야 돼요. 세틀먼트를 리얼타임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엑스커런트입니다. 리플레터크란 걸 만들었죠. 그놈의 스위프트가 너무 느려 터지고 얘는 개혁을 안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 골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뭘로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ILP 기반으로.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요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중앙은행들 리프사의 목표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1번과 짬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중앙은행들이 탐색하고 연구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뭐죠? 바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DLT 썼을 때, 원래는 DLT 안 쓰잖아요. 중앙은행들도. 근데 요거를 DLT 썼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점이 뭔지, 그리고 한계사항은 뭔지, 한계가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테스트 중인 거예요. 리서치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리프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로 낑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로 이거를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리프사 엑스커런트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건 그대로 놔둬. 왜? 너희들 이거 하면서
DLT던 아니면 DLT 바꾸지 않던 DLT 안 하던 간에 어차피 다른 DLT, 만약에 다른 은행이 DLT 쓴다면은 그 은행 DLT 되고, 아니면 기존의 레가시 원장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은행들의 페이먼트 시스템, 기존 원장을 쓰던 간에 서로 엔드 투 엔드, 엑스커런트의 장점이죠. 양쪽 끝을 다이렉트로 연결하죠. 서로 거래하려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종이 다르더라도 인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바로 이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로 낑긴 거예요, 지금 POC의 역할을.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 스텔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케이스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이든 아니면 증권 결제 시스템이든 테스트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아예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A와 B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예를 들면 하이퍼 레저 패브릭 이런 거 안에서 서로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똑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지만 각각 독립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그게 바로 그것끼리 서로 페이먼트, 세틀먼트 할 때 이게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아예 이기종 간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또는 하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하나는 그냥 기존의 원장, DLT가 아닌 거죠. 이런 거 했을 때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을 테스트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ILP. 이걸로 낑긴 거예요. 근데 요거죠. 금융을 위한 솔루션은 요거를 깔겠다는 거예요, 지금. POC 테스트할 때 요걸로 낑기고 있는 거예요, 리플사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적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거의 절반 왔어요. 자,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중앙은행들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 못 쓰고 있죠. DLT 쓰기에 블록체인 플랫폼들 막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코르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어딘 데는 저도 처음 보는 큐어론 같은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더리움 기반이라는데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악재인가요, 여러분들? 예를 듭시다. 이시비야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에 이 연구를 하다가 좋아, 우리 DLT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기로 했어. 악재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특수 조건이 낀다면 악재일 수도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에요. 요거 하겠다는 거는 POC 테스트하면서 요거 같이 테스트한 거 요것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리플사는 원래 목적이 여기에요. 여기를 침범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 컨셉을 재확인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플사는 XRP 레저를 오로지 딱 하나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 DLT 원장으로 XRP 레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로 쓰라는 거죠? XRP 레저는 오로지 세틀먼트 영역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스라피드 그림 보면 잘 아시죠? 암호화폐 거래소끼리 국경간을 뛰어넘을 때 거기서만 딱 XRP 레저를 쓰잖아요. 딱 그 용도예요. XRP 브릿지로 쓰는 세틀먼트 쓸 때만 딱 쓰라는 거예요. XRP 레저를. 여기를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 여기 침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0%예요. 애초에 리플사는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레저는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해서 출발했어요. 네. 그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LP를 만든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이든 아니면 그냥 분산 원장이든 아니면 기존의 레가시 디지털 원장이든 모바일 원장이든 그 뭐든 간에 다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세틀먼트는 XRP 레저로 하겠다. 뭘로? 바로 XRP라고 하는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네이티브 에셋으로. 그게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이퍼 레저 패브릭을 쓰든 코르다를 쓰든 전혀 눈꼽만 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엑스커런트가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리플사의 목표는 요거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프로젝트 볼 때. 그리고 어떤 기사가 들려올 때 뭐 영국은행이 결국에 뭐 하이퍼 레저 패브릭을 결정했다 또는 코르다를 결정했다. DLT 기술을.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로 봐야 돼요. 왜냐면 DLT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걸 하면서 테스트 연구했을 때 쓴 요거를 쓴다는 얘기가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POC도 했죠. 영국 중앙은행은 공개를 했죠. 리플사 인터레저로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기종 간에 공개를 했죠. 예. 자, 그걸 아시면 주의해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 이 얘기까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나가서 말씀드리지만은 리플사한테 악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와 이런 생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펼쳤기 때문에 악재는 뭐냐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악재예요. 완전 악재예요. 하나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 예를 들면 이오스. 갑자기 이오스가 대박 터지더니 모든 세계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오스로 통합시켰어요. 그러면 IRP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인데?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 2, 3 케이스를 드렸잖아요. 22의 두 번째 리포트 보면서. 그러니까 1번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1번으로 통합됐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된 블록체인 기술.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든 게 이오스죠. 통일됐다? 그럼 IRP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이거 악재예요. 근데 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리플사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서로 각기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또는 DLT 또는 블록체인과 DLT가 아닌 레저를 쓸 것이다.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파편화돼 있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실 때 개인이 판단하셨을 때 아니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럼 리플사 선택은 참 위험한 선택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와 반대되는 설정으로 출발한 게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들이 판단하셔서 잘 소신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소신이 없으시다면 이것도 고민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사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리플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